불교계가 오래전부터 전통사찰 전기요금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법 개정 노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뒤로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나섰던 불교계의 목소리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등법, 일명 차별금지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조계종을 방문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정의당이 국회에서 저울의 추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년고찰 묘적사 일주문 앞에서 50대 남성이 스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는 주지 환풍 스님은 당시 받았던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는 해군이 오는 2045년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해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운 제주불교의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열반 82주기를 추모하고 제주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불교계는 오래전부터 전통사찰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관련법 개정 노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뒤로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나섰던 불교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준상 기자입니다.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정치권을 향해 제기돼 왔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각 정당에 불교계 문화정책 제안을 전달해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으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없었습니다.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와 12.7 범람 피해 배상 등 굵직한 불교계 현안들에 가려 전기요금 개편 요구는 늘 후순위로 밀렸던 겁니다. 사찰 입장료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불교계가 보다 더 자율적인 권한을 가지고 불교의 문화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불교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구가 처음 제기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거나 논의된 전례도 없습니다. 다만 전국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 속에서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조금씩 뜻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주협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문화재 사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찰하기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그걸 문화재 사찰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용이라 전기요금에 있어서 주택용 유율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상식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 사찰이 공공기관이거나 또 특히 문화재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합리적인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다시 개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사찰의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조항을 마련하는 건데 전기사업법 개정 혹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근거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국회 차원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법 개정에 첫 발을 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통사찰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이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근거 규정을 어떻게 넣느냐 하는 문제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개정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문 폐쇄와 법회 중단 등 코로나19 방역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정치권 내 사찰 전기요금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해묵은 과제인 사찰 전기요금 문제. 이제는 정부와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광복절에 이어지는 월요일인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임시공휴일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했다면서 임시공휴일에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평등법, 일명 차별금지법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조계종을 방문해 차별금지법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정의당이 국회에서 저울의 추로서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이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후 심상정 대표가 종교계 방문에 나섰습니다.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하는 특정 종교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조계종 총무원. 차별금지법 제정을 손꼽아 기다리는 불교계와 다시금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불교계에서는 특히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서 실천해 주시고 연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셨고, 지금도 인간만이 아니고 만물이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인간들끼리 무슨 불평등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찬성 입장인 차별금지법을 두고 일부 종교의 강력한 반대로 눈치를 보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게 정치라고 그러는데 세상 모든 게 바르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헌법만 잘 적용해도 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차별이 없어야 되죠. 종교계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 때문에 정책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에 대해 심 대표는 지나친 편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혼합법법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여러 소수자들의 그 권리 구제에 관한 법이거든요. 원행 스님은 정의당이 정치권에서 찬반 양쪽을 설득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굉장히 첨예한 이 국회에서 이 저울의 추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울의 추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13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차별금지법을 위한 2차 오체 투지를 진행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전북 김제 흥복사가 조계종의 승가교육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제 흥복사 주지 공예 스님은 어제 오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교육원장 진우 스님에게 승가교육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공예 스님은 코로나19 등으로 사찰 운영이 어렵지만 강의와 법문 등을 통해 꼬박꼬박 모았다면서 적지만 마음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기부를 해줘서 고맙다면서 평소보다 수십 배 더 큰 공덕이 될 것이라며 교육불사 동참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청년불자 양성을 위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의 우수 인재들과 불교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제1기 대원 청년불자 리더상과 동아리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들과 동아리에 모두 2억 45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리더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까지 모두 59명이, 동아리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모두 39곳이 2차에 걸친 심사 끝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각 50만 원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각 300만 원이 돌아갔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원 불교 동아리에는 각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천년고찰 묘적사 일주문 앞에서 한 괴한이 스님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는 주지 환풍 스님은 당시 받았던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낮 12시 20분쯤 2명의 남성이 천년고찰 묘적사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곧 돌아갔나 싶었지만 5시간 뒤 다시 일주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들 중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주지 환풍 스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느닷없이 스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그만하라는 애원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요, 좀 제발. 경찰 신고해. 빨리 경찰 신고해. 그래도 분을 못 이기는 듯 이 남성의 무차별적인 폭행은 1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이 폭행을 당한 장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사찰 일주문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건장한 체구의 한 남성은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스님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겁니다. 주지 환풍 스님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눈과 이마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극한의 공포를 느꼈다는 스님은 당시 받았던 충격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머리 쪽으로 좀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흔들리고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남성의 폭행을 목격했던 사찰 직원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많이 무서웠어요. 그리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많이 아파요. 묘적사는 최근 천년고찰 주변의 난개발 문제를 두고 부동산 관련 업체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묘적사는 남성이 스님을 상대로 일방적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 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일주문 옆 주차장에서 경북 의성의 특산품을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 육농이 나르샤를 개최했습니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의성군의 마늘 등 우수한 특산물과 신선한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불자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조계사와 경북 의성군이 함께하는 도농상생 직거래 장터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올해로 창설 75주년을 맞는 해군이 오는 2045년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구축부터 선진 병영 문화 조성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는데요. 특히 해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정서적 안정에는 불교계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해군이 조직된 건 지난 1945년. 이후 75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해군은 우리 기술로 함정을 건조하는 등 해상 전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5년 뒤인 오는 2045년이면 6해공 가운데 처음으로 해군이 창설 100주년을 맞게 됩니다. 창설 10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해군이 빠른 시대 변화에 맞춰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해군이 주관한 대한민국 해군 창설 100주년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 토론회.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선진 해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2045년 100년 해군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해군 비전 2045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병주 의원과 부석종 총장은 나란히 전현직 국군 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지낸 신신 깊은 불자로 알려져 있어 대한민국 해군의 100년과 함께할 불교의 위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드높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그 거친 파도와 싸워야 되고 위협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해군에게 호국불교 정신은 아주 좋은 정신적인 어떤 토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군 장병들도 좀 더 불교의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토론회에선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직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창의력과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 문화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복무 환경이 열악하고 고립되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정서적인 안정과 심신 수행의 해답을 불교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현재 조계종 군종교구에서는 20여 명의 해군 군승들이 장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군 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 포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다양한 불교의 콘텐츠를 보급해 호국불교의 정신이 군사기 진작과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2045년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해군은 25년 뒤 더 강한 선진 해군으로서 우리나라를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다졌습니다. 그 과정에 함께할 군 불교 역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운 제주불교의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열반 82주기를 추모하고 제주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스님의 행적을 동화로 엮은 책도 출간돼 스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불교 중흥조이자 제주관음사 창건조인 복려관 스님을 찬탄하는 노래가 도량에 울려 퍼지면서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주 사부대중들은 복려관 스님의 진영 앞에서 스님의 업적을 기리고 제주불교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일생 동안에게 복려관 대니 선사님께서는 제주불교를 가슴에 지니고 안지나 누구나 서나 중생 제도를 조금도 쉬지 않고 드날려니라. 달해제에서는 스님의 행적을 동화로 엮은 고마워요 복려관 발간식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동화책 발간을 계기로 스님의 업적과 정신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동화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복려관의 업적과 생애가 골격이 왜곡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복려관 스님을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 복려관을 그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화책은 동국대 불교학교를 졸업하고 방송작가로 활동하는 윤필 씨와 조지아대 비교문학과 이향순 교수가 집필자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동화 그림 작가 루스 앨렌이 그림을 그렸고 해달 스님이 감수를 맡았습니다. 달해제와 함께 복려관 스님 탄생일을 기념해 올해로 6회째로 진행된 신행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려 김원자 불자의 꼬라술래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우수작에는 권지아 불자의 내 안에 씨앗을 찾다와 고옥순 불자의 인연이란 고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고난의 세월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온갖 억압과 고통을 이겨내고 제주불교를 일으키는 데 앞장섰던 복려관 스님. 스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제주불교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제주 영암사 주지이자 일봉 성교종 제주 종무원장 제법 스님이 지난 40여 년간의 수행 여정을 담은 사진집을 펴냈습니다. 연성당 제법 스님이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의 화보집에는 제법 스님의 출가에서부터 지금까지의 40여 년의 수행 기록이 다양한 사진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한 2년 반이라는 세월을 그 사진을 골라내지 못해가지고 애쓰는 거 보면서 너무 이제 고마웠고 드디어 이제 오늘이 책을 봤습니다. 이와 함께 출판 기념식에서는 제주 영암사 신도봉사 조직인 영암자비회가 무의탁 노인들을 돕기 위한 자선 1일 국수집 행사를 열어 나눔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전통사찰의 정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 불교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앞장서온 불교계의 목소리에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전통 사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교계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